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설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2019년에 무척 인기가 있었던 책이죠. 제가 좀 이 책을 늦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남부의 어느 해안가 마을, 습지를 끼고 있는 해안가 마을이 배경이에요. 델리아 오원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학자죠, 학자.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소설이 첫 소설입니다. 2018년에 나왔는데 첫 타석에 들어서서 만루 홈런을 친 셈이죠. 출간 1년도 안 돼서 100만 부 넘게 팔린 책이라고 하죠. 자, 이 책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저자가 생태학자라서 그런지 습지 환경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뿜뿜 뿜어져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속성을 아주 잘 설명하죠. 이게 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다 읽고 나서 저는 이 책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매우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이 책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은 성장 소설의 요인을 가지고 있죠. 주인공이 카야인데, 카야가 습지 어느 구석에 있는 낡은 판잣집에서 자랍니다. 아빠가 술 주전뱅이에요. 아빠의 폭력과 가정 폭력, 이게 등장하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떠나버립니다. 엄마가 애들을 남겨두고 떠나요. 이후에 언니와 오빠들이 떠나죠. 엄마가 먼저 떠나고 나서 언니와 오빠들이 이 막내 동생을 놔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도 사라져요.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몰라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혼자 자란 거예요. 그 습지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이 여자아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이 책에 매우 몰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설에는 또 러브 스토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등장하죠. 자연스럽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얼핏 살펴봐도 이렇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요인들이 다 들어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은, 앞에서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엄마가 애들을 놔두고 사라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엄마가 애들을 두고 떠난 게 카야가 6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이 가족은 습지에 있는 어느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죠.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어요. 지금도 습지에서 사람들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소설의 배경이 1940년, 50년, 60년 뭐 그쯤인데, 그때도 당연히 습지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동의어로 쓰였던 거예요. 게다가 아빠는 상위 군인이고, 그래서 수입이 연금이 전부입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시죠. 술주정뱅이에요.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마시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을 패요. 아내도 패고 애들을 팹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떠난 거예요. 아이들이 5인데 카야가 막내예요. 이 막내를 냅두고 엄마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애들 넷 차례대로 다 떠납니다. 이때가 카야가 6살 때쯤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애들을 다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죠.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야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엄마가 왜 떠났을까? 네, 그 생각을 책 전반부 내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심리 변화가 2차례 걸쳐서 생기는데요. 안타깝게 두 단계 모두
폭력이 등장하게 되죠. 한 번은 아빠의 폭력이고 두 번째는 전 남자친구의 폭력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일인데 이걸 회상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가 돼요. 아빠가 또 술에 취해 있습니다. 시점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에요. 부활절은 뭐 설정이 항상 그렇죠.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없는 살림에 막내딸에게 모자도 사주고 색깔 칠해둔 달걀, 네, 그것도 마련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걸 보더니만 돈이 어디서 났냐면서 따지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엄마에게 몸을 팔았느냐, 네, 그런 욕을 하면서 구석에 놓여있던 쇠 불쏘시개를 집어들죠. 그리고 엄마를 폭행합니다. 가슴을 때렸는데 가슴에서 피가 나죠. 이걸 말리기 위해서 오빠 하나가 달려들어요. 몸싸움을 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 불쏘시개를 다시 들고 이 아들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와 카야는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카야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이후에 엄마는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떠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카야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엄마가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이 무서워서 떠났을 거다. 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책은 암여우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암여우는 배를 곪거나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새끼들을 버리고 떠난다 라는 거예요. 새끼들은 물론 그렇게 되면 죽죠. 하지만 이 암여우는 살아남습니다. 컨디션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다시 번식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자연의 속성이에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유전자가 생명체에게 내리는 명령 중에 하나가 번식하라 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딱 맞는 말인 거죠. 인간도 암여우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떠난 이유, 이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떠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네, 이건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카야에게 터지게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거예요. 위기를 잘 모면하긴 합니다. 물론 카야도 좀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 남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고 도망치는데 성공하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남자는 카야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다. 네, 이 두려움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카야는 집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계속 밖을 맴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였죠.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집으로 돌아오면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겠구나 라고 카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엄마는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고 그 폭력이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지? 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회 통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요구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스테레오타입화된 통념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작가는 이 책에서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다라는 점을 잊지 않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고 백혈병으로 죽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약도 먹지 않고 애새끼 버리고 왔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식의 한탄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여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 책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라는 거죠. 엄마뿐 아니라 카야도 트라우마가 많은 아이죠. 아빠의 폭력, 이것도 분명히 트라우마가 됐던 거고요. 더 큰 트라우마는 카야는 버려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어, 오빠와 언니들이 차례차례 떠나가면서 고립감, 버려짐, 네, 이런 심리적인 충격을 카야는 반복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더라고요. 카야에겐 동굴이 있었다. 이게 다행한 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굴이라는 건 자기만의 공간을 뜻하는 거죠. 이 책에는 책 읽기 통나무집 혹은 책 읽기 오두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45분 거리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카야가 살고 있는 집이 습지의 아주 외딴 곳에 있습니다. 배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곳,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또 걸어서 한 45분 들어가야 되는 곳이니까 매우 매우 외딴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곳으로 카야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실제로 숨어야 할 때 카야는 이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카야에게 이 통나무집은 일종의 동굴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를 카야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희망을 품게 되죠. 나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식의 희망인 거예요. 외롭게만 살다가 버림만 받다가 나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네, 그런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카야를 찾는 게 뜨문뜨문해집니다. 카야는 기다리게 되죠. 기다림에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무게에 짓눌리다가 지쳤다라는 말을 해요. 이럴 때 카야는 동굴을 찾는 겁니다. 이 동굴에서 카야는 자유롭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인의 기척을 기다리지 않는 건 해방이었다. 그리고 힘이었다. 네, 카야는 동굴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죠. 근데 이게 해방이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행위다 라는 거죠. 카야가 한 말인데, 정부친 남자가 떠났을 때 카야는 이 남자를 잃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거절로 점철된 삶이 슬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혼자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카야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카야는 언어가 없는 야생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깊게 그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누구도 못 믿을 세상에서 자연만큼은 한결같았다라고 카야는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그 자연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죠.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게 자연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저 숲속 깊은 곳, 이게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사는 곳, 이게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 그 자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카야가 살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 덕분에,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있는 동굴 덕분에 카야는 책을 쓸 수가 있었고 시를 쓸 수가 있었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천천히 열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굴, 카야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다가 지칠 때 나만의 공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공간, 그런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겠죠. 네, 이 책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더라고요. 여성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또 50년대, 60년대 미국의 남부 사회가 배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상되는 사회적인 풍경이 있죠. 흑백 갈등, 네,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책에선 백인 여자아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흑인 부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핏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책은 인간의 고립,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두 번 고립되죠. 부모와 오빠, 언니가 차례로 떠나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립은 교도소 감방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외롭죠. 그 고립과 외로움, 네,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이 책은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죠. 그 원인은 사회적인 불의, 정치적인 불의,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 책의 후반부에 가서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이래저래 재밌는 요소가 많은 책이에요. 저는 심심풀이 삼아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몰입돼서 매우 빨리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 보시면 제가 말하는 그 몰입감이라는 게 뭔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